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근본 인사 과정 등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한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 9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 정무부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 임시위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 관련 사고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승원님의 272명이 김연근 의원님의 승으로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청원의 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5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교육규칙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대섭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주 지사와 김성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선거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의 재래시장 장부운동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사 앞마당에서도 연일 지역 녹두쌀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풍성한 판가위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맥주 출고량은 177만 6,570kg로 수입주류를 제외한 전체 출고량 중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주종으로는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며 대중적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맥주 소비와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순수 민족장으로 설립 운영되며 완주 공동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하이트 맥주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하이트 도내 시장 점유율이 70 내지 80%에 대해서 4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하니
한간의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생산라인 축소로 인한 고용 감축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지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이트 맥주가 지방세 세수 효과를 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자리만 봐도 하이트 맥주 공동 공장과 도내 각 지점에서의 전체 채용 규모는 모두 550명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임무로 4인 1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0명이 넘는 전북 도민들의 생계가 하이트 맥주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트 맥주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 맥주는 전국 체전 때 전라북도 일반부를 대표로 하는 출전하는 역도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4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향토 기업으로 도민들의 전국적인 사랑을 받은 주식회사 하림이 유사한 규모의 운영비 부담을 빌미로 도내 유일의 실업 양궁 등을 대체 결정한 효과는 크게 대두되는 대목입니다. 실업선수단이 지역 전문 체육인 육성 및 활성화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감안하면 하이트의 역도선수단 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를 연구로 하는 모 주류업체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상도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도 애용을 한몫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지역상품 애용을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하이트 맥주를 비롯한 업체의 돈의 점유율조차 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품 애용이 얼마나 헛된 부에 불과한 것인지를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자주도를 포함한 지역상품 애용운동의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도화되어 안착도를 하다가 최근 관심에 떨어진 바이전북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생산 제품 구매 운동을 상시화해서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실제조사를 통해 지역 생산 품목을 온오프라인상에 홍보하고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도내 기업들의 노력에 거두적인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역상품 애용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며 지역상품 구매운동의 애양심을 가지고 반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5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철지구 출신 행정자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환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2012년 기준 도내 결혼 이민자 수는 8,648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이미 5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문제 등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 제안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다문화 정책 선진화 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회 대표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연구회에서는 타 시도 선진 사례 비교를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의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충북 보은그룹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몇몇의 특색 사업에 주목하면서 전라북도형 다문화 정책으로 소화내기를 기원하면서 보은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시작한 아시멜 학교는 보은그룹 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연계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멘토 역할까지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참여 고등학생이 다문화 수기 공모에 당선되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시우리 카페는 보은그룹 다문화 센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보은그룹 지원을 받아 2013년 개소했는데 결혼 유기 여성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카페 매니저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혼 임자에서 축뿐 아니라 다문화 센터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매주 화요일 문화 공연을 통해 다문화 가족을 한데 모아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제296회 정례에서 도민을 위한 도청 광장을 조성해주자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론회장, 문화향유, 놀이의 공간,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전라북도 청사에 카페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재차 촉구합니다. 보은군 다문화센터의 카페, 대전시청의 카페, 음성군의 카페 등 공공청사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라는 공공형 시장 기능을 도입한 성공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은군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정책은 바로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가정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정보를 교육, 지역사회를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한 가운데는 6개의 지역 자조 모임과 7개의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마을, 면 단위로 한국 교육을 위한 자조 모임을 형성해 한국 문화 체험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회를 맞이하는 다문화 선진 센터 관계자는 실제 이런 모임은 외부인이 기획 추진한 다문화 센터 업무를 주인공인 당사자가 대신 추진해주는 사례라며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사자의 더 많은 권한과 기회가 부여되면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다문화 정책에 더해져야 하는 개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들끼리의 자조 모임에서 혼합 모임으로 확산시켜 그룹의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지회나 단체와 교류하며 결혼 이민 여성에게 사회단체 활동가적 관점을 심어주는 환경 조성이 배양되면서 전라북도는 다문화 정책의 선진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정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반대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여성들입니다. 사회통합교육의 이수가 강제되어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사회통합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이주형뿐 아니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등 가족이 공유해야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전라북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원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한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바일, SNS를 통해 정보를 찾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정보와 모바일 사회의 전환에 따라 국민이 알고자 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확하고 다양하게 전달되어 국민과 도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 3.0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핵심은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를 국민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정부 3.0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출발이 불안정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3.0 이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책 발굴을 독려하다 보니 발굴된 시책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과제는 53건인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국별 세부 과제와 행정지원관실의 플랫폼 역할이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비스 정부 영역에서 발굴된 과제는 그간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서와 감면이 해소에 포함된 5가지 과제는 추상적인 표현만 나열했을 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정부 3.0 시책의 구색 맞추기 시험이란 느낌이 짙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대구시의 경우 부서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교통부, 기상청, 도시철도,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클린로드 3.0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계적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정해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조선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과 노인복지 메뉴를 개발, 재정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발굴된 핵심 과제가 과연 정부 3.0의 이행 전략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체 구성위원회 운영, TF팀 운영 등 자문 및 심의 기능의 임시조직 운영을 정부 3.0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스마트 정부와는 거리가 먼 아날로그 행정의 전형이며 민간 거버넌스 컨테스트 개최 등 행사사 사업은 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과제 발굴이 다양한 아이디어 수정 없이 수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로 정보 공개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보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험정보, 공공도서관 현황, 취업 박람회 개최 현황, 예술단체별 정보 등 제출된 자료를 보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공개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주요 골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이 전국에서 4번째로 타 시도에 비해 앞선다고 하지만 체계적인 내용 없이 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해 수치만 제시하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부 3.0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수용에 수동적이지 않았는지 구색 맞추기식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능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3.0 과제 발굴에 새로운 발생 없이 기존 사업들이 재보정되고 재나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구현 등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3.0 과제를 실행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과제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고 도정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 3.0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열린 행정 시스템 체계 확립을 묵직하게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도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광주 사대부고 학생 수련활동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수련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활동계획 수립 미흡, 안전대책 소홀 및 복무 부당, 계약 업무 처리 부당, 계약 단가 및 업체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 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자금이 많은 현장 체험 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에겐 안전하고 학부모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과부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마련을 2010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전자입찰제로 학교별로 활성화위원회 설치와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도 매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내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여행 업계 및 일부 학부모들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간 앨범이나 학교 기품이 조달 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질 저하와 오히려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학부모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학교 관계자와의 뒷돈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해외 혁신교육 탐방연수 입찰은 예정 가격 대비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 가격 입찰한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총 26개 업체가 참가하여 투차율 87.888%의 모 방광이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대다수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입찰은 2단계 입찰로 적격 업체 중에서 최저 가격 입찰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투차율은 95% 이상을 상회하는 등 학부모 부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A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경우 두 업체가 입찰하여 각각 99.218%, 100.231%로 투찰하여 학부모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사전 단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학교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6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4개 업체가 제안서 부적격으로 배제된 데다 공교롭게도 부적격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사전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가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그중 2~3명만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제안서를 주관적 잣대로 점수몰이를 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격, 부적격으로 사전 배제시켜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서를 점검해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차량 연식 및 제공 수량, 경영 상태 등 동일 조건일 경우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하지만 업체별, 위원별 각각의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특히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대점 기준이 교육청 운영 매뉴얼의 예시사항이 강제 조항이 아닌 각 학교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 시비 또한 일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있어 제안 심사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의 상위 2개 업체를 적격 업체로 판정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적격 업체로 선정하여 그 외 참가 업체는 입찰 배제시키는 등 공개 경쟁 입찰의 의미를 무색해하는 경우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여행업계에서는 어렵게 선정된 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암묵적인 뒷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학생들의 잠자리 먹거리에서 차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비롯한 공교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둘러싼 근무비리 근절, 학부모의 비용 부담 감소, 학생들이 낼 수 있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을 위해 계약 체결 집행의 적정성 및 적격 심사의 공정성을 일제 점검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